이야기 속에 숨은 사람들 잊지 말아야 할 이름 하나. 일부.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모든 이름이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름은 졸업 앨범 속에만 남고, 어떤 이름은 병원 차트에 적힌 채 사라지고, 어떤 이름은 아무 기록도 없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만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름 하나는 그렇게 사라질 뻔했던 이름입니다. 이 이야기는 위대한 영웅의 전기도 아니고 역사책에 실린 인물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갔을, 그러나 끝내 돌아보지 않았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처음 들은 건 비오는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검은 우산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비는 마치 일부러 소리를 죽인 듯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장례식장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정 사진 앞에는 조화 몇 개와 반쯤 타다 남은 향 하나, 그리고 이름이 적힌 작은 명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어디선가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도 아니었고, 직장 동료도 아니었고,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름을 기억한다는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어딘가에 마음이 닿아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잠시 자리에 앉아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그는 아주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웃고 있지도 울고 있지도 않은 딱 중간쯤의 표정. 사진 아래에는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만 조용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적힐 수많은 이야기들은 아무도 써주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는 방명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이 적힌 칸은 10개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동네 사람으로 보이는 이름들이었고, 짧은 문장들이 전부였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나는 펜을 들었다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과연 나는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남길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그를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그의 이름 앞에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관리인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고인 아시는 분이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름이 익숙해서요. 관리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상하게도요. 이 장례식에 온 분들 대부분이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름이 낯설지 않다고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인은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고인은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거든요. 어떻게요? 눈에 띄지 않게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정확한 설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삶은 어디에도 크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네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늘 한 발짝 뒤에 있었고, 항상 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었고, 자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막상 없으니까 다들 한 번쯤은 그 사람 덕을 봤다는 기억이 난대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몇 해 전 겨울,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을 때 누군가 조용히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나는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 한마디. 조심하세요.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누군가 관리실에 연락해 주었고, 사람들은 모두 그가 한 일인지도 모른 채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항상 젖지 않은 우산 하나가 현관 앞에 놓여 있던 기억. 그 모든 장면 속 인물의 얼굴이 이상하게도 영정 사진 속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나는 방명록에 짧게 적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이름 하나를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고 그의 이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아직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이름만 기억합니다.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목소리가 컸던 사람. 하지만 세상은 이름 없이 버텨준 사람들 덕분에 하루하루 굴러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이름이 어떤 삶의 순간들 속에 숨어 있었는지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요. 2부. 사람이 떠난 뒤에야 그 사람이 남긴 흔적이 비로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너무 조용해서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묻지 않았던 것들. 그의 이름도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나는 이상하게도 그 동네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은 때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이끌려 움직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가 살았다는 작은 연립주택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는 아직도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초인종을 누르기 전부터 이 집이 비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혹시 김 씨 보러 오셨어요? 나보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요즘 사람들이 하나둘씩 오더라고요. 우리는 집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녀는 이 동네에 20년 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주 자연스럽게 불렀습니다. 김 선생님은요, 정말 말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 말에는 아쉬움도 그리움도 과장 없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분이 먼저 움직였어요. 어떤 문제요? 별거 아니에요. 전구가 나갔다든지 수도관이 얼었다든지 엘리베이터가 멈췄다든지. 그녀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어가며 말했습니다. 늘 말없이 먼저 나와서 고쳐놓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가셨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떠오른 생각을 그대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고맙다고 인사라도. 그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했죠. 그분은 항상 우리가 나오기 전에 이미 사라져 있었거든요. 그의 삶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칭찬을 기다리지 않았고 감사를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조용히 해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며칠 뒤 나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동네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노인이었습니다. 그에게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꺼냈을 때 노인은 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김양반?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 덕에 내가 이 가게를 지금까지 버텼지. 노인은 카운터에 기대어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 가게에 불이 났었어. 아주 작은 화재였지만 밤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날 밤 경보기보다 먼저 문을 두드린 사람이 바로 그였다고 합니다. 연기 냄새를 맡고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와 불을 끄고 119에 전화하고 주변 상가까지 깨웠다고 했습니다. 그 덕에 사람도 가게도 다 살았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감사 인사는 하셨나요?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도 그냥 웃고 가더군.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결과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사이 나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억 속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삶 속에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다는 것을, 그 누구도 그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보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름을 남긴다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그는 이름 대신 사람들의 하루를 남겼습니다. 무사히 지나간 밤, 불편하지 않았던 아침, 사고 없이 끝난 하루, 아무 일도 없었던 날들, 그리고 어쩌면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 일도 없게 만드는 것,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세상을 조금 덜 아프게 만드는 것. 나는 돌아오는 길에 그의 이름을 속으로 여러 번 불러보았습니다. 이제는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끝내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으려 했는지, 그 이유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미처 묻지 않았던 질문 하나. 그 사람은 왜 그렇게까지 조용했을까? 3부. 사람이 조용하다는 건 원래부터 말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침묵 역시 선택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을 때 나는 한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그의 오래된 지인이자 한때 같은 직장에서 일했다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다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차가 식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고르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김씨 말이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자연스럽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젊었을 땐 웃음도 많았고 말도 잘했어요. 그는 기억을 더듬듯 눈을 잠시 감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이었죠. 앞에 나서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은근히 기대하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조금씩,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회의에서 의견을 줄였고 회식 자리에 일찍 빠지기 시작했고 자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죠. 아주 큰 일이. 그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하루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비가 오던 출근길, 그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회사에 도착했고 그날은 그가 맡았어야 할 업무를 동료가 대신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판단 하나, 사소한 일정 변경. 그날 오후 사고가 났습니다. 기계 오작동, 안전장치 미확인, 그리고 그 결과로 한 사람이 크게 다쳤습니다. 직접적인 책임은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도 규정상으로도 그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내가 있었더라면 그 말만을 계속 되뇌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책임이 아닌 일에도 스스로를 벌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동료는 회사를 떠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대신 채웠습니다. 추가 근무, 야근, 누구도 맡지 않으려는 일들. 불평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날의 시간을 다시 채우려는 사람처럼 그때부터였어요. 그 지인이 말했습니다. 김 씨가 자기 이름을 뒤로 숨기기 시작한 게 그는 성과를 보고할 때 항상 동료의 이름을 먼저 올렸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나섰습니다. 칭찬은 불편해했고 주목받는 자리는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빚이라도 진 사람처럼 나는 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영정 사진 속 그 담담한 표정. 아무것도 말하지 않지만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있는 얼굴. 그럼 그 사고에 대해 누군가 그를 원망하진 않았나요? 내 질문에 그 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도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게 더 그를 힘들게 했을 겁니다. 사람은 비난보다 용서 앞에서 더 깊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탓하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더 가혹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말수가 줄었고 웃음이 줄었고 자기 삶을 앞에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았던 거군요. 내 말에 그 지인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나는 다방을 나서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라지고 싶어서 조용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누군가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기를 뒤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을 존재감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은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설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가 그렇게까지 자기를 숨기면서도 끝내 놓지 않았던 것 단 하나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러나 그를 끝까지 살게 했던 그 약속 말입니다. 4부. 사람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가장 오래 지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그런 약속을 하나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을 정리하던 날 나는 작은 상자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낡은 종이 상자였고 테이프로 여러 번 덧붙여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겉에는 아무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물건처럼.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편지 몇 통과 오래된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받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날짜만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의 첫 장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날처럼 만들지 않는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이 문장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남긴 선언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첩은 일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감정이나 생각이 적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조용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계단 미끄럼 방지 패드 교체, 노후 전선 점검 요청, 비 오는 날 동네 어르신 집 앞 확인, 모두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덜 위험하게 만들기 위한 항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날짜와 작은 체크 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지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수첩을 보여주자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걸 끝까지 들고 있었군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약속이었나요? 내 질문에 그는
한참 후에야 대답했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요. 김 씨가 혼자 말했어요. 다시는 누군가 다치는 걸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고. 그 약속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바꾸겠다거나 세상을 구하겠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눈에 들어온 위험 하나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 그게 그가 세상과 맺은 유일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눈을 낮췄습니다. 큰 문제보다 작은 위험을 먼저 보았고 큰 말보다 작은 행동을 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평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하루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편지 중 하나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다. 칭찬도 보람도 아닌 그에게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무 일 없는 하루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노력 위에 올려진 하루라는 사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기억될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만 자기 이름이 남는 것보다 누군가 다치지 않는 하루가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한 발짝 뒤에 서 있었고 조용히 사라질 준비를 하며 살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약속처럼 혹은 누군가 이어주기를 기다리는 자리처럼 나는 그 빈 페이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약속은 그와 함께 끝나도 되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이어받아야 하는 걸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의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는지, 그가 떠난 뒤에야 움직이기 시작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5부. 사람이 떠난 뒤에도 어떤 약속은 혼자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흔적을 발견하는 순간 약속은 조용히 옮겨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의 수첩이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진 건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한 장의 종이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동네 안전점검 자원 봉사자 모집. 이름은 없었습니다. 발신자도 없었습니다. 다만 연락처 하나와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예전에 조용히 챙겨주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던 일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가 쓴 글인지도 모르고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게시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말이 없고 항상 먼저 움직이던 사람. 첫 모임날 관리사무소 회의실에는 5명이 모였습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숫자였습니다. 서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모두 비슷한 이유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없어진 뒤로 불안해졌어요. 늘 누가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날 회의는 길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계획도 없었고 조직을 만들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수첩에 적혀 있던 목록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할 수 있는 것에 작게 체크를 했습니다. 나는 계단 쪽 볼게요. 나는 어르신 댁들만. 전기 쪽은 제가 아는 분께 물어볼게요. 그 말들에는 부담도 각오도 크게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원래 자기 일이었던 것처럼. 며칠 뒤 동네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럽던 계단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붙었고 밤마다 깜빡이던 가로등이 다시 켜졌습니다. 어르신 집 앞에는 눈이 오기 전부터 눈 치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즘 좀 편해졌네. 괜히 안심이 돼. 그 정도의 말만 오갔습니다. 그 말들이 그에게 바치는 가장 정확한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그의 수첩을 떠올렸습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다. 그 문장이 이제는 여러 사람의 하루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게시판 앞에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왜 사진이 없어? 엄마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진보다 이 동네에 남아 있어서 그래. 그 말은 아주 짧았지만 그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기억되기보다 남아있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점점 입에 올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크게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방식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평생 지켜온 약속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이어가는 약속.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변화 앞에서 사람들이 느낀 낯설고도 솔직한 감정,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6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끝까지 그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인 것처럼 동네 모임이 몇 번 이어진 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름을 붙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선뜻 찬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가 그 사람을 정리해버리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 말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건 그를 기억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그를 과거로 보내는 일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마치 이제는 끝났다고 확정해버리는 것처럼.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자연스럽게 비교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분 같지는 않네. 그 사람이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말들은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하던 방식대로만 합시다. 이름 없이 그냥. 그 선택은 편해서가 아니라 그를 존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수첩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자기 이름이 단 한 번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서명도 이니셜도 없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과 확인 표시만 있을 뿐. 그는 자기 이름이 남는 걸 경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남는 순간 의미가 흐려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행동보다 사람이 앞에 서는 순간 본질은 쉽게 바뀌니까요. 어느 날 모임에 나오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그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가 부끄러워져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 솔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존경의 대상이기 전에 비교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용히 살았던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기준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가슴속에만 두었습니다. 입으로 부르기보다는 행동으로만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그 방식이 그와 가장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건 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는 것을. 그의 이름은 동네 어딘가에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미끄럽지 않은 계단,
밝게 켜진 가로등, 아무 일 없이 지나간 밤. 그 모든 곳에 말없이 다음 이야기에서는 결국 사람들 중 한 사람이 그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기 시작한 순간 그 작은 변화가 어떤 울림을 만들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7부. 변화는 언제나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장 작은 목소리에서 처음 태어납니다. 그날은 눈이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이 내린 눈에 동네 길은 순식간에 하얗게 덮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서둘렀고 골목은 빠르게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혼자 눈을 치우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어르신이었습니다. 장갑도 없이 작은 삽 하나로 천천히 눈을 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내일 해도 돼요. 그 말에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침에 아이들 지나갈 거야. 그 한마디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1명, 2명,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삽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뜨거운 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만 서로 알았을 뿐입니다. 눈을 치우던 중 어르신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양반이 이런 날 제일 먼저 나왔지. 그 말에 모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요? 어르신은 눈길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 그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이름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무겁지도 부담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아무도 나오지 않은 새벽. 항상 먼저 나와 있던 그의 모습. 어르신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양반은 우리한테 잘하라고 한 적 없어. 자기 할 일이라고만 했지. 그 말은 설명도 평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이었습니다. 눈을 다 치우고 나자 길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김 선생처럼만 합시다. 그 말에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비교도 강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준 하나가 조용히 공유되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조금씩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칭호처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김 선생이 그랬잖아. 그분 방식대로 그 정도의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이름은 사람을 가두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이어주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기억이 아니라 방향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으로 조용히 옮겨간 이야기라는 것을.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각자의 삶에 남게 되는지, 그리고 왜 이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8부. 사람은 누군가의 삶을 끝까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늘 일부뿐이고 대부분은 조용히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의 삶도 그랬습니다. 이제 동네에는 그의 흔적이 너무 자연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누가 시작했는지조차 굳이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도 아마 그거였을 겁니다. 특별해지지 않는 것,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 어느 날 아침 나는 계단을 내려오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미끄럽지 않았고 불안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다. 우리는 행복을 큰 사건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 그 자체를 지켜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공식적으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동상도 없고 명패도 없고 기념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선택 속에는 그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자. 한 번 더 살펴보자.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자. 이제는 누군가 넘어질 뻔하면 바로 손이 나가고 불편한 걸 보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는 사람 하나를 남긴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방향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그의 삶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남지 않아도 기록되지 않아도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덜 아프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은 당신에게도 아마 떠오르는 얼굴 하나가 있을 겁니다. 늘 먼저 움직였던 사람, 말없이 도와주던 사람, 칭찬받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켰던 사람. 어쩌면 그 이름은 아직도 불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름은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인생 속에서 조연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어떤 조연은 이야기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뒤로 한 채 조용히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 하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크게 부르지 않아도 좋고 기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같은 방향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그의 이름은 오늘도 불리고 있는 겁니다. 제작 AI 할매의 이야기방. AI 기반 창작 스토리 대본 및 영상 편집 100% 자체 제작.